살려주세요. 어서 이 손을 잡아요. 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강물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불어나 두굴 위협하듯 출렁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웅크린 채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엔 장정들조차 다리를 건너기 꺼려했으니까요. 길복은 허름한 삼배적삼의 집신을 질끈 동여맨 채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본래 마을 소작주의 말갈기를 손질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비는 갈수록 세차게 쏟아졌고 흠뻑 젖은 옷이 무거워 발걸음이 더뎌졌습니다. 길복은 잠시 다리 밑으로 몸을 피하기로 했어요. 돌다리 아래 공간은 좁았지만 그래도 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위쪽 다리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조심하십시오. 말을 잡아. 어서. 하인들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귓전을 울렸어요. 길복은 고개를 들어 다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가마가 말 2마리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 1마리가 미끄러진 돌바닥에 발을 헛디디며 비명을 질렀고 가마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아씨! 하인들의 외침과 함께 가마 안에서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난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길복의 눈앞으로 하얀 저고리와 붉은 치마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일었고 여인의 몸은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누가 좀 뛰어들어. 물살이 너무 세다. 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죽는다. 하인들은 다리 위에서 우왕좌왕할 뿐 아무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 물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길복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적삼을 벗을 새도 없이,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길복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거센 물살이 사정없이 몸을 밀어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막혔지만 길복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저 앞에 붉은 치마자락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길복의 손이 여인의 저고리를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진 채였어요. 길복은 한 팔로 여인을 끌어안고 다른 팔로 물가에 뻗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물살이 2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길복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팔의 힘줄이 끊어질 것 같았고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저기다. 저기 있다. 하인들이 뒤늦게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몇몇이 긴 나무 막대를 내밀었고 길복은 그걸 붙잡아 여인과 함께 물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둑에 오르자마자 길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 아씨. 나이 지긋한 하인이 여인을 흔들었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길복은 서둘러 여인의 몸을 옆으로 돌려 등을 두드렸습니다. 물을 토해내게 해야 했으니까요. 이봐, 내가 감히 아씨의 몸을 건드린다고. 젊은 하인 하나가 길복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길복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사람 살리는데 신분이 무슨 대수요. 길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고 그 사이 길복은 다시 여인의 등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여인이 컥 소리를 내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인의 눈동자가 길복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당신이 살려주었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길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씨를 어서 본가로 모셔가야 합니다. 마부가 뒤늦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고 젖은 담요를 여인에게 덮어줬어요. 여인은 하인들에게 이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길복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길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방금 본 그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것 봤소? 머슴이 양반 아씨를 구했다오. 둑 위에서 지켜보던 마을 안악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빗소리 속에 묻혔지만 작은 씨앗처럼 마을 어딘가에 떨어져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길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소작주의 집은 아직 멀었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건 차가운 빗물로도 식힐 수 없는 열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길복은 여전히 소작주의 밭을 메고 말을 돌보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일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 눈동자,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 길복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양반 아씨와 머슴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복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있는가? 대문 밖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길복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하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녀의 손에는 보자기에 싼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저인데요. 길복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하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전 물에 빠진 아씨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아씨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하녀가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약재와 떡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길복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걸 제가 어찌 받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씨께서 거절하시면 아씨가 노여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길복은 난처한 표정으로 꾸러미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자니 실례인 것 같고 받자니 분에 넘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길복은 마지못해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씨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녀가 돌아서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길복은 담 너머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머슴이 재수가 좋네 그려. 양반댁에서 저런 걸 보내다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저런 거 한 번 못 봤는데. 질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길복은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편 본가로 돌아간 연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그날로 돌아갔어요. 물속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던 그 온기,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해주던 그 사람의 얼굴. 연하는 곁에 서 있던 하녀 초란을 불렀습니다. 초란아. 예, 아씨. 그날 나를 구해준 사람 말이야. 연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초란은 아씨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라고 들었습니다. 머슴. 연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요. 연하는 초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구나. 아씨. 초란이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연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예물만 보내고 끝낼 수는 없잖니. 하지만 아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씨의 신분으로 머슴을 직접 찾아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갈 거야.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연하의 목소리에는 고집이 섞여 있었어요. 초라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맑은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평소 입던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쪽을 찌고 초란만 데리고 조용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길복은 마침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깃고 있었어요. 등 뒤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맑은 날의 연하. 길복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그날에. 길복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연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길복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물은 잘 받으셨나요? 예, 너무 과분한 것을 정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연하는 길복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물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 이렇게 다시 보니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길복입니다, 아씨. 길복 좋은 이름이네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복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어요. 아씨의 성함은 연하예요. 저를 연하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아씨,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초란의 재촉에 연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예, 조심히 가십시오. 연하가 돌아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연하는 초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머슴인데도 그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더라. 그러게요, 아씨. 보통 머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연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길복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연하는 다시 마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집 밖 출입이 잦다며
눈치를 주셨거든요. 연하는 답답한 마음에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좋은 핑계를 떠올렸습니다. 초라나 산 너머 절에 공양을 올리러 가야겠어. 아씨, 갑자기 왜요?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잖아. 미리 가서 불공을 드려야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기일은 정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절로 가는 길은 마을을 지나쳐야 했어요. 초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연하는 초란과 함께 절로 향했습니다. 가마 대신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걷고 싶다는 말에 허락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 저 멀리 길복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작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진 채 땀을 닦고 있던 길복은 연하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연하 아씨. 길복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하는 주변을 살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절에 공양을 올리러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러시군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길복은 공손히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연하가 먼저 물었습니다. 길복 씨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잠깐만 함께 걸어도 될까요? 절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요. 초란이 깜짝 놀라 연하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연하는 못 들은 척했어요. 길복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와 제가 함께 가는 게 보이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게 갈 거예요. 뒷길로 가면 되잖아요. 연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마을 뒷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오솔길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길복 씨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가족은요?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길복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연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슬픈 이야기를 꺼냈네요.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길복의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연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거네요. 효자시네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길복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말수는 적지만 하는 말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해요. 연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길복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봤어요. 양반가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가끔은 제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연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길복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길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하가 화들짝 놀라며 길복을 바라봤어요. 억울한 일이요? 예. 하지만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연하는 순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알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표정을 감추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길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초라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 입구에 다다랐을 때 연아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함께 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 테니까. 예,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길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연아는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복 씨. 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연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절에 다녀오시는 길이면 아마도요. 연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길복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마을 뒷골목에서 노파 하나가 이웃집 안악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걸 봤네. 저 양반댁 아씨가 머슴 길복이랑 같이 걷더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착각이겠지. 아니야, 분명히 봤다니까. 둘이 뒷길로 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소문은 그렇게 작은 불씨처럼 마을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연아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길복이 억울한 일이라고 했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연아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초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알아, 초란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연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라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길복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아를 만나고부터 삶에 작은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조금 더 단정히 입게 되고 일을 할 때도 힘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길복이가 요즘 부쩍 달라졌네. 그러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지만 길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연아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양반댁 사랑채에서 연아의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에는 집안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씨가 요즘 어디를 자주 나간다는 거냐? 예, 날이. 절에 공양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가십니다. 절에.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았다. 물러가거라. 노비가 물러나자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몸인데 딸이 함부로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연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아야. 예, 아버님. 내가 요즘 절에 자주 간다고 하더구나. 연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효심은 가상하다. 하지만 너는 이미 혼담이 오가는 몸이다. 함부로 밖을 돌아다니는 건 좋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혼처는 곧 정해질 것이다. 그때까지 조신히 지내거라. 예, 아버님. 연아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혼담이라니.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양반가의 딸로 태어난 이상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길복이네 집안 말이야. 장터 한 구석에서 노인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주변에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예전에 관아하고 크게 한판 붙어서 망했었지. 10여 년도 더 된 일인가. 아, 그 이야기. 나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집안 가장이 영모 누명을 쓰고 끌려갔어. 그때 증언한 사람이 어디 양반댁 교수였다고 하더라고. 양반댁 교수라니?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 일로 길복이네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는 옥사하고 남은 건 과부와 어린 자식뿐이었지. 그래서 길복이가 머슴살이를 하는 거구만. 불쌍하긴 해. 하지만 누명이든 뭐든 관아에서 죄를 정했으면 그게 죄지 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길복은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길복이네 집안이 그런 일을 겪었었구만. 양반댁 때문에 망했다니 원통하겠네. 길복은 물동이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옛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아버지가 관아 사람들에게 끌려가던 모습, 어머니가 통곡하며 따라가던 모습. 집으로 돌아온 길복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연하를 만나면서 그런 기억들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떠오르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길복아.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길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어머니. 요즘 내가 좀 이상하구나.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길복은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어딜 자주 나간다더구나. 혹시 양반댁과 엮인 거 아니냐? 길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내가 양반집 아씨랑 자주 만난다고. 어머니, 그건. 길복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잊었느냐? 양반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안 여겨. 그런데 내가 그 집안과 엮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길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길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쪽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연하의 집에서는 초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안 노비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거든요. 아씨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리께서도 눈치채신 것 같던데. 초란은 연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씨. 뭐야, 초란아. 혹시 제게 숨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연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씨께서 그 머슴과 계속 만나시는 거 혹시 과거 일 때문은 아니신가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란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초란아, 너. 저도 그때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씨께서 어렸을 때 관아에 나가셨던 일 말이에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씨, 이건 위험합니다. 그 머슴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알아.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왜 어쩔 수가 없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으니까. 목숨을 구해줬잖아. 초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그게 빚을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을 거예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미 늦었어.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길복과 연하가 각자의 집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변의 시선과 경고,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두 사람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며칠이 지나고 장날이 찾아왔습니다. 길복은 소작주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어요. 곡식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안악들의 흥정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길복은 곡식을 팔고 나서 쉬엄쉬엄 장터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 거지. 주막 앞에 모여 앉은 노인들이었어요. 길복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었어. 영모라니, 그 사람이 무슨 영모를 꾸미겠어. 그렇긴 한데 양반집 아씨가 증언을 했다잖아. 길복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양반집 아씨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아씨가 뭐라고 했길래? 자기가 그 사람을 봤다고 했다더라. 자기 집안일을 엿듣는 걸 봤다고. 겨우 그것 때문에 영모 죄인이 된 거야? 그렇지. 하지만 양반의 말은 곧 법이잖아. 아씨가 그렇게 말하니 관아에서도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길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집 아씨의 증언.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소리였어요. 그 아씨가 어느 집안 사람인데?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길복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장터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양반집 아씨의 증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길복은 어릴 때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어머니가 그 집안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다고 울부짖던 모습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해가 저물 무렵 길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길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저 아버지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느냐? 오늘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내려놓고 길복을 바라봤어요. 말하기 싫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궁금해한다면 알려줘야겠구나. 어머니, 그때 증언한 사람이 정말 양반집 교수였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어느 집안이었습니까? 그 집안이 없었으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영모를 꾸민 게 아니었습니까? 당연하지. 내 아버지가 무슨 영모를 꾸미겠느냐. 그저 양반가의 비리를 알게 됐을 뿐이야.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도 그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를 위험한 사람으로 여긴 거지.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한 겁니까? 거짓이라 할 수도 없지. 그 아씨가 어렸으니까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길복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집안이 어디입니까? 어머니가 길복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왜 묻느냐? 설마 복수라도 하려는 게 아니겠지?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가. 그 집안 규수가 증언했어. 당시에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지.
길복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가. 연하가 말했던 집안 배경과 미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어요. 그 규수의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관아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 길복은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길복아, 내가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하고는 절대 엮이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길복은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연하, 그 사람이 혹시 그 집안의 딸일까?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 배경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길복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연하가 그 집안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길복은 연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건지 아니면 서로 기다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길복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길복 씨, 연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길복은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길복은 짧게 대답했어요. 연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길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이야기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길복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길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연하의 눈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길복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초란이 다가와 연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씨, 돌아가시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방으로 돌아온 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길복의 차가워진 태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초란아. 예, 아씨. 초란이 촛불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느냐? 초란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초란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길복 씨가 오늘 이상했어. 뭔가 알게 된 것 같았어. 초라는 촛대를 내려놓고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씨, 그날의 일 때문이 아닐까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이라니? 아씨께서 어렸을 때 관아에 나가셨던 일 말입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란이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아씨,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 연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나중에 알았어. 내가 자라고 나서 그날 일을 떠올리면서 깨달았지.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유난히 춥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어요.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연아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관아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묶인 채 무릎 꿇은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 사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관리가 물었습니다. 연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우리 집 담장 밖에서요. 무얼 하고 있었느냐?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린 연아는 그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사내가 옥에서 죽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연아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씨. 초란의 목소리에 연아는 정신을 차렸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어, 초란아.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줄은.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씨는 그저 어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은 죽었고 남은 가족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어. 연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초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머슴과 계속 만나신 겁니까?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그냥 고마워서 만난 거였어. 하지만 자꾸 만나다 보니 그 사람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게 느껴졌어. 그리고 깨달았지. 그때 그 사내와 눈빛이 비슷하다는 걸. 그럼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가능성은 생각했지. 그래서 더더욱 피할 수가 없었어. 아씨, 그러니 더더욱 이 머슴과는 엮이시면 안 됩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알아. 그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아니, 미워해야 마땅해. 연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만나십니까? 속죄하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 초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이건 속죄가 아닙니다. 이건, 알아. 이건 그저 내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 적어도 살아있다는 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편 길복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연아가 그 집안 사람이라면. 길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연아를 만나면서 느꼈던 따뜻함,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길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분명히.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연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집안의 딸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자. 길복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집 지붕을 두드렸어요. 연아와 길복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비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비는 그날 다리 아래서 내렸던 비와 닮아 있었어요.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날의 비,
그리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의 비. 연하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바닥을 적셨어요. 이제 곧 끝이겠지. 작게 중얼거리는 연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길복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길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연하를 만나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를 시켜 연하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오늘 해질 무렵 처음 만났던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연하는 그 전가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초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씨,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해, 초란아.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아씨, 괜찮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연하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에 붉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긴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연하는 초란과 함께 다리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갔습니다. 다리 아래에 도착하니 길복이 이미 서 있었어요. 왔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길복은 연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초라는 저기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란에게 물러서 있으라 손짓했어요. 초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길복과 연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고요히 흘렀어요. 오늘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으십시오. 아씨 댁에서 예전에 한 집안을 무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혹 그 일 아씨도 아십니까? 연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길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 접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길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연하는 눈을 뜨고 길복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부터입니까? 확신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복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허탈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저를 계속 만났습니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속죄? 길복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이 무슨 속죄를 한다는 겁니까? 당신 집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알아요. 연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한 짓이 무엇인지. 제 말 한마디로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도.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땐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라고 나서야 그게 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길복은 허리춤에 찬 칼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어요. 죽여도 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어요. 길복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뽑아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연하의 눈동자도 떠올랐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왜입니까? 길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미안합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을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위안이었어요. 위안이라고요? 길복이 비웃었어요. 그게 위안입니까? 당신 집안이 우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위안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었어요. 길복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저녁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하지만 길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길복이 고통스럽게 물었어요. 왜 당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까? 내 부모가 그대 집안에 죽었는데 내가 그대를 사랑했다는 걸 이대로 둘 수가 없소. 그 말에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길복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사랑. 연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를 갚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도 아니게 됐어요. 당신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죄가 있으니까. 길복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칼이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길복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복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갈게요. 연하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결국 당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연하는 사라졌습니다. 길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칼은 여전히 땅에 떨어진 채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길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돌아온 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다고 했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원수의 딸을 사랑했다니. 길복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동이 트자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길복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느냐? 예, 어머니. 무슨 일이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길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양반댁 저도 알게 됐습니다. 누구인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그 집과 엮였구나.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어쩔 셈이냐? 복수라도 하려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길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길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길복아, 예, 어머니. 내 아버지도 그랬었어.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됐지. 어머니.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집안을 평생 미워할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집과는 아무 상종도 하지 마라. 내가 그 아씨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길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양반댁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호통을 쳤어요. 내가 머슴과 만났다는 게 사실이냐? 아버님, 대답해라.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것이 양반가의 규수가 할 짓이냐?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미 온 마을에 소문이 났다. 혼담도 다 깨졌어.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머슴이 누구 아들인지 아느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관아에 나갔던 일 기억하느냐? 예, 아버님. 그 집안 아들이다. 그 머슴이.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이 일이 밖으로 새면 우리 집안도 위험하다. 그 집안에서 복수라도 하려 든다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분간 집 밖을 나가지 마라. 사람을 붙일 것이다. 아버님, 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저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연하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너 혹시 그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초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초란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습니다, 아씨. 저도 모르겠어요. 초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길복이 위험해질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길복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끝내야 해. 내가. 연하는 서랍에서 붉은 비녀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유품. 가장 소중한 것. 이걸 머리에 꽂고 가면 될 거예요. 길복도 같은 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복수를 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하를 다시 떠올리면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떠나야 하나. 한양으로 가면 될 거예요.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길복은 처마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저 별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답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길복은 연하에게서 전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으로 전가를 전해준 아이는 아씨께서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길복은 그 전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이끌린 거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또다시 다리 아래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곳이었어요.
길복은 해질 무렵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길복은 다짐했습니다. 오늘 연하를 만나고 나면 정말로 끝을 내야 했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길복은 다리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연하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비녀가 꽂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길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하지만 그 방식은 길복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가르는 빗줄기처럼 비는 순식간에 폭우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그날처럼. 연하는 다리 아래 빗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비녀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어요. 길복이 다가오자 연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군요. 예. 길복의 대답은 짧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내 길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길복은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날 길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꺾이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온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됩니다. 다만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금이라도 제 죄가 드러나 다행입니다.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길복은 허리춤에 칼을 만졌습니다. 오늘도 가져왔어요.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진짜 사용해야 하는 날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칼자루를 쥐었지만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길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저는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연하는 길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결국 당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시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아버지도 그랬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연하는 말을 멈췄습니다. 길복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복수하지 않고 죽었듯이 자신도 똑같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괜찮아요. 연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당신답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착하다고요? 길복이 비웃었어요. 원수의 딸을 사랑하는 게 착한 겁니까?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날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연하는 천천히 길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길복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십시오. 길복 씨. 연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였던 순간이었어요. 길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갈게요. 연하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강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길복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빗물이 계속 쏟아져 물살이 거세졌어요. 연하는 그 물가에 섰습니다. 연하 아씨, 길복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연하는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안 돼요. 길복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하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첨벙. 물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길복은 물가에 서서 연하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어요.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처럼 뛰어들어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한 거구나. 길복은 깨달았습니다. 연하가 왜 붉은 비녀를 꽂고 왔는지, 왜 마지막이라고 했는지, 물 위로 뭔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비녀였어요. 빗물을 맞으며 물결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길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비녀를 건졌어요. 차가운 물에 젖은 비녀가 손바닥에서 빛났습니다. 왜? 길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래야 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길복은 비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복수를 했어야 했나? 아니면 용서를 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연하는 떠났습니다. 스스로 죄를 갚는 방식을 택했어요. 길복은 자신이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린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칼로 찔렀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구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길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연하 아씨.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강물은 계속 불어났어요. 그리고 붉은 비녀는 길복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초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씨, 아씨. 초란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연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가에 무릎 꿇고 있는 길복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디 계세요? 아씨. 초란의 절규가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길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비녀를 더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에서는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다음 날 아침 강 하류에서 붉은 천 조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연하가 입고 있던 치마의 일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물속으로. 영영. 길복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밤을 보냈어요. 비녀를 품에 안은 채.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하늘이 밝아올 때쯤 길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녀를 헝겊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연하를 사랑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 복수를 하려 했지만 하지 못한 사람. 길복은 이제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 붉은 비녀 하나와 지울 수 없는 죄책감만 남은 채 사흘이 지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양반댁 아씨가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어쩌다 그런 일이? 다리를 건너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던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초란과 길복뿐이었습니다. 양반댁에서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옷만 묻었어요. 연하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못 박았어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됐으니까요. 초라는 매일 강가로 나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물소리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아씨, 왜 그러셨어요? 왜? 초란의 울음소리는 마을 끝까지 퍼졌습니다. 길복은 그 뒤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길복아, 내가 왜 이러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혹시 그 집안일 때문이냐? 길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잊어라.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는 걸. 보름이 지났습니다. 길복은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밭을 메고 말을 돌보고 지게를 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누군가가 요즘 말이 없네 하고 말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길복의 눈빛은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복은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이 묻힌 장소였어요. 품에서 헝겊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자 붉은 비녀가 나왔어요. 길복은 그 비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사라졌습니다. 길복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 겁니까? 복수의 달콤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만 남았어요. 연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길복에게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마지막 죗값이었나요? 길복은 비녀를 다시 헝겊에 싸서 다리 아래 나무뿌리 근처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오직 자신만 아는 곳. 안녕히 가십시오. 길복은 작게 중얼거리고 돌아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길복이가 한양으로 떠난다더라. 정말? 갑자기 왜?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대. 큰 도시로 가서 새 삶을 찾겠다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길복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여기 있으면 계속 그날이 떠올라요.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남겠다. 어머니, 이곳에는 내 아버지의 무덤이 있다.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지켜야 해. 길복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떠나는 날 아침, 길복은 마지막으로 다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강물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길복은 마음속으로 연하에게 말했어요.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길복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길복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길복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양반댁에서는 초란이 연하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개고 서랍을 비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초란이 펼쳐보니 연하의 글씨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면 잊혀지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초란은 그 종이를 꼭 쥐고 울었어요. 아씨 용서받으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다리 아래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그해 겨울, 길복은 한양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객주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를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서 홀로 지냈어요. 가끔 연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씩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길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다리 아래 내렸던 비는 멎었으나 내 가슴 속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칠 거예요. 모든 비가 그러하듯이. 길복은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먼 마을에서는 초란이 여전히 강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다리 아래 나무뿌리 근처에는 붉은 비녀가 조용히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 사람의 비밀과 함께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갔어요. 다만 가끔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다리에서 슬픈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인데요? 글쎄,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네. 다만 누군가 사랑했고 누군가 떠났다는 이야기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진실은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길복은 평생 기억했습니다. 비 오던 날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구하지 못한 그 사람을, 그리고 가슴속 어딘가에 영원히 남을 그 무게를. 몇 해가 지났습니다. 길복은 한양에서 작은 객주를 차리는데 성공했어요. 어머니를 모셔올 만큼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며 마을에 남았습니다. 길복은 1년에 한두 번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매번 그 다리를 지나쳤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다만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길복은 매번 다리 아래로 내려가 나무 뿌리를 바라봤어요. 그 밑에 묻힌 붉은 비녀를 생각하며 30이 넘어서 주변에서 혼처를 권했습니다. 길복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연하가 남아있었어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채로. 40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길복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길복아. 예, 어머니. 너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해할 것 없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어머니는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못했어. 그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야. 어머니. 그러니 너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복수든 용서든 잊음이든.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복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길복은 다시 한번 그 다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삽을 들고 왔어요. 나무 뿌리 근처를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헝겊에 싼 비녀가 나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붉게 빛났습니다. 길복은 그 비녀를 품에 넣고 강가에 섰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처럼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복은 비녀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붉은 빛이 햇살에 반짝이며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편히 쉬십시오, 연하 아씨. 그게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길복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변의 혼처를 받아들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늦은 나이에 혼인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길복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길복이 먼 곳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켜줬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길복에게도 자식이 생겼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길복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화복이라고 지었어요. 화해할 화, 복복.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늙어서 길복은 가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품지 마라. 그건 결국 너 자신을 갉아먹는다. 예, 아버지. 하지만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기억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으면 된다. 아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복은 70이 넘어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왔어요. 가족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길복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 괜찮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후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복은 마지막 순간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날 물속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눈동자. 강물 위에 떠올랐던 붉은 비녀.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길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헝겊 하나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간직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은 그 헝겊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연기가 멀리 멀리 날아가 어느 강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두 사람이 만났던 그곳.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다리. 그곳에서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쉬지 않고.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강물 속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물고기가 스치고 지나간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듯이.